여러분,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겠죠. 그럼 빵값은 어떻게 될까요? 또 뛰겠죠. 또 뛰겠죠. 인도는요, 세계 밀 생산량의 2위 국가입니다. 이런 2위 국가가 밀을 수출하지 않겠다. 또 전 세계에 난리가 날 겁니다. 가격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요. 예, 그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은요, 예, 밀 수출 금지를 즉각적으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각적으로. 이게 뭐 며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전격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통지문에, 이게 통지문인데요, 이 통지문에 뭐라고 썼나 하면요, 밀의 국제가격 상승을 통해서 인도와 이웃국가 그리고 기타 취약국의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인도 정부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이웃국가와 기타 취약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참 말은 거창합니다, 밀 수출 정책을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식량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식량 민족주의가 굉장히 지금 강해지는 것도 그로 봐야 되잖아요. 말은요, 밀 수출을 하게 되면 인도 국민들이 더 빨리 굶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요, 자국민을 위해서 당분간 식량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값은 어떻게 될까요? 밀값은 오르겠죠.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밀값이 보세요, 2021년 5월에 톤당 28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에는 40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402달러까지. 무려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113달러나 올랐잖아요. 이게 적게 오른 게 아니죠.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런데 인도가 또 금지를 하면 그만큼 심각해질 겁니다. 아마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요, 이게 결국은 식용유 대란하고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수출을 안 한다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톤당 745달러 하던 팜유가 지금 두 배 가까이 올랐죠. 2022년 3월에 1453달러. 아마 실질적으로는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식용유 있잖아요. 한 개만 사네요. 한 개만. 더 사지 마라 이거예요. 더 사지 마라. 한 개까지만 허용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못 사게 합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사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밀가루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결국 말입니다, 인도가 이게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해서 식용유 대란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세계 2위의 밀 생산을 하고 있는 인도가 전격으로 금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계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타격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밀가루만 오르는 게 아닌 게 빵값만 오르는 게 아닐 거예요. 과자값도 오르고요. 라면값도 오르고요. 그야말로 다 오를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30% 이상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밀가루 값은 이제 50% 오를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식량 안보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시한 게
이게 충격파가 굉장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솔직히 말입니다. 식량 안보란 이야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 어느 정부에서도요,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기자를 오랫동안 했지만, 특히 저는 MBN 매일경제TV에서 했으니까 경제 쪽에서만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식량 안보란 말을 최근에 들어 처음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식량 안보 지키겠다는 말이 아마 처음 나왔을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됐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쌀을 우리가 얼마나 소비하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보면요, 350만 톤 정도 소비합니다. 350만 톤 정도. 그리고 밀가루는요, 밀은 250만 톤 정도 소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쌀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 100만 톤은 차이가 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50만 톤을 소비하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50만 톤을 소비하면 쌀 다음에 주식이, 제2의 주식이 밀이라는 이야기인데, 밀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겁니다. 물가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과자며 라면이며 빵이며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수 한 그릇에 10,000원,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이라는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야, 무슨 국수 하나에 10,000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0,000원이 일상사 됐잖아요. 일상사.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물가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이게 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괜찮을까? 이렇게까지 물가가 올라가면 과연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지난 2년 반 동안 이게 봉쇄해서 영업시간도 제한받고 식당에 들어오는 인원도 제한받고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식자재까지 이렇게 오르면 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소기업이건 자영업자건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질 텐데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요? 참 걱정이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바닥 경제가 다시 쪼그라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서 솟아나는 사람들이 생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생존력이 어마어마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도 생존력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의 극동지방에 살던 한인들이 중앙아프리카 그냥 허벌판에다가 한인들 그냥 내려놨는데 다 잘 살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민 1세대들 가서 말입니다. 세탁소며 편의점이며 식당이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한국인들의 위상을 보면요. 이제 금융시장까지 쭉 뻗어가 있어요. 금융시장까지. 금융시장은요. 이게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최고의 엘리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우리는 벗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또 저의 의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포들의 의지, 다 의지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헤쳐나가는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일단 어렵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 힘내자고요. 예, 힘내야지 파이팅 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가꾸지 않을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